돈을 봉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컷오프 시킬 수도 있습니까? 그게 확인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검찰공화국의 지금 핍박을 대표적으로 받는 게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정치 탄압받고 같은 우리 같은 사람도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자. 동네 의원들 선거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데.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근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수사와 재판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지는데 사실상 불출마를 타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우선 노웅래 의원 본인은 뭐 일체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법원에다가 받았다라고 가서 다 시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무슨 정치 탄압 이야기를 하시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말 바꾼 것부터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해야지 저렇게 국민들 앞에는 하나도 안 받았다고 그랬다가 재판정 가서는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그런 분이 또 공천을 받고 출마하겠다? 저는 이게 앞뒤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왜 사건이 났을 때 물어보지 않고 하필 지금 물어봤을까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 전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돈봉투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이 발생한 사건이고 이미 재판도 진행되고 이미 판결도 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돈봉투에 대해서 묻는다? 저는 이거야말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공천 신청하지 마라. 공천 안 주겠다. 이런 메시지로 이제 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사자들 입장은 그럴 겁니다. 아니 나는 뭐 돈봉투 한 100만 원 받았는데 본인은 지금 어떤가라는 것들이 다들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참 딜레마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혐의로 매일 재판장에 가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 공천 기준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참 이재명 대표가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다 공천 기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마 전화 받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나 봉투 하나 받은 거 가지고 공천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본인은 공천 주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 노웅래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지금 정치검찰의 탄압을 받는데 본인은 되고 나는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나는 그럼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수긍하는 의원이 상당히 없을 거예요. 네, 당장 노웅래 의원도요. 이 대표와 동병상련을 강조를 하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비명계에서는 똑같이 재판받는 이 대표가 불출마를 압박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안 했다잖아요. 네. 이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 인터뷰에 나온 내용 보면 예.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있냐,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 대표는 그 당시에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상황을.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대표 입장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나 뭐 돈을 받았다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전화해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뭐 상황을 알아야 뭘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물론 본인이 공천에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치 탄압인지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현상 파악을 위해 전화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지금 양측 다 얘기하고 있고요. 전화 받은 분들도 잘 설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을 했고 뭐 어떤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한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본인이 뭐 대표였다면 모르지만 당시에는 대표도 아니었고 관여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만 당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든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그걸 적용할지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들한테 압박을 가하거나 아니면 뭐 출마를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얘기 했다고 보지 않고요. 상황 현상 파악을 위해서 전화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상황 파악을 위한 통화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 상황 파악을 합니까? 아니 무슨 뭐 사건 파악 1년 지나간 다음에 이제 와 상황 파악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천 시즌에 했으니까 공천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천과 관련된 일이 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작 가지고 이제 와서요. 아니 진작 하든 지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진작 하면 괜찮고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공천 시즌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공천 시즌에서 하더라도 상황 파악하는 게 공천 시즌에 필요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공천 시즌에 하면 그게 불법입니까? 네. 누가 지금 불법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공천 시즌에 하면 문제고 그 전에 하면 문제가 아니라고 논리도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천과 연관이 없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천과 연관 네.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래도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